네,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썸머라는 글씨를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썸머라는 글씨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이 썸머라는 글씨 안에 있는 이 물결 치면서 약간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 효과,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필요할 건데, 이 안에 있는 썸머라는 글씨는 결국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파워 클립을 시킨 어떤 효과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이미지를. 이게 어떻게 불러왔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파일 임포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뭐 구글 무료 뭐 검색 이미지라든가 무료 이미지 사이트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슷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돼요. 뭐 시원한 뭐 바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얼음, 뭐 이런 거, 뭐 시원한 계곡물, 이런 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불러오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파일, 임포트에서 불러오시면 되고, 컨트롤 I 눌러서 불러오셔도 되고, 여기 위에 보시면 메뉴바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불러오는 거고, 이 부분은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컨트롤 I 임포트 부분을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썸머라는 글씨를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F8번입니다. F8번 선택하고 썸머라는 글씨를 대문자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이 정도 뭐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글씨체를 선택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씨의 어떤 그 폭 있죠? 글씨의 폭. 이 폭이 좀 넓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배달의 민족 도연체를 저는 선택을 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시켜 주신 후에 글자와 글자의 자간을 줄여줍니다. F10번 누르셔도 되고, 이 두 번째 툴, CF 툴 문양 툴을 눌러서 CF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붙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외곽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 글씨를 선택을 해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이쪽에 일단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네. 복사하는 방법은 제 동영상 검색해 보시면 복사 붙여넣기의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 넣으셔도 되고, 또 하나 간단하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자,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우측에 키패드 부분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자, 이 부분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복사 붙여넣기가 동시에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썸머라는 글씨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글씨 색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글씨 테두리를 이렇게 넣을 거고요. 글씨 테두리 이렇게 넣고, 밑에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썸머를 선택을 하고 F11번이 아니라 F12번 누르시면 아웃라인 펜이라고 나와요. 자, 외곽선 설정인데 이 부분에서 두께를 이 정도는 좀 약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두께를 이 정도 주시고요. 여기 컬러 값이 있죠? 컬러 값이 현재 검정색인데 이 색상을 넣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여기 보시면은 스포이드 있죠? 이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여길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색상 값이 여기에 설정이 되겠죠? 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비슷한 색상 뭐 여기서 그냥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이 코너 부분, 이 테두리가 들어가는 이 코너 부분에 이 부분이 라운드로 할 거냐 직각으로 할 거냐 이런 설정 부분인데, 보시면 라운드 처리되어 있죠. 코너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그래서 라운드 처리하고, 라인 캡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설정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두 개 설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별하지 않다 그러면 이 두 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스타일은 그냥 두 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하인드 P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오브젝트에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 크기의 바깥쪽으로 외곽선 테두리를 포함을 시킬 거냐 포함을 시키지 않을 거냐의 차이예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되게 좀 복잡한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테두리 두께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개체를 포함을 시켜서 외곽선 두께를 정하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하고요. 자, 스케일 위드 오브젝트 이 부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썸머라는 글씨가 10cm예요. 10cm. 10cm 하니까 욕으로 들리는데 13cm 13cm인데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썸머라는 글씨를 키우게 되면 13cm가 아니라 26, 36, 76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외곽선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2cm였으면 23, 33, 34 커졌으면 마찬가지로 외곽선도 4, 5, 7, 8, 90 이렇게 외곽선도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커지면 모자가 커져야 되고, 사람이 커지면 옷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커지는데 옷은 그대로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외곽선의 크기가 스케일,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춰서 같이 커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설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거의 100개, 한 10개 정도 작업을 한다 그러면 한 7, 8개는 무조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부분요. 스케일 위드 오브젝트. 자,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썸머라는 글씨에 바깥쪽에 테두리가 2mm 정도로 들어갔어요. 왜? 아까 제가 2mm를 설정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F12번을 다시 누르고 외곽선 두께를 2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정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자, 20이라는 외곽선의 두께를 가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조금 너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5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정도. 예,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 썸머라는 글씨의 검정색의 색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눈이 보기에 편하라고 제가 그냥 흰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썸머라는 글씨는 흰색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 외곽선을 파란색으로 아까 얼마였죠? 네, 15라는 크기를 갖는 개체가 됐습니다. 오브젝트가 됐어요. 자, 이 썸머라는 글씨의 밑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바탕되는 이 파란색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보시면 드롭 섀도우, 이거 아마 드롭 섀도우로 제일 많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쭉 누르고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사이드바, 서브 사이드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맞죠? 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이 개체, 썸머라는 개체의 가운데부터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설정을 해볼게요. 컨트롤 그냥 마우스를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딱딱딱딱 끊기니까 컨트롤 누르시고,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점선이 보이죠? 점선. 여기 부분, 점선 보이죠? 파란색. 그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여기 흰색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흰색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위쪽에 보시면 지금 이 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갈라값 있죠? 갈라값에서 두 번째 선택을 해주시고, 이 두 번째 선택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가 흰색인 겁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자,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색상 값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스포이드 선택을 해서 이 색상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닫아주고 선택 툴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썸머라는 글씨를 이 썸머라는 글씨와 이 썸머라는 글씨는 글씨 크기가 똑같아요. 단 여기는 외곽선도 들어갔고 밑으로 내리는 엑스트루드 기능도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 썸머라는 글씨를 이제 작업을 해 볼게요. 썸머라는 글씨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적당하게 맞춰주신 후에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있죠? 오브젝트에서 파워 클립 플레이스 인사이드 프레임 선택을 해서 썸머라는 글씨를 선택을 해주면 이 이미지가 이 썸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보면 뭐 마스크 기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썸머라는 글씨는 이 글씨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같이 얘를 정렬을 해주는데, 선택을 하면 두 개가 되겠죠. 마우스로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이 썸머를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선택을 해줘. 이 상태에서 CE 키보드에 CE,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면요, 이거는 정렬 기능인데 사실 정렬 기능의 단축 기능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썸머와 썸머를 두 개를 동시에 하는데 먼저 선택한 게 이동이 되면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썸머라는 글씨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바탕이 될 썸머를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두 개 다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한글이 아닙니다. 한글로 해놓고 하면 안 돼요. 영문으로 키보드 C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E를 누르면 수직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능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정렬 기능을 좀 알려드리고 댓글이나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또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라는 글씨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럼 밑에 배경이 됐고 위에 올라가는 글씨가 됐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럼 먼저 선택하면 썸머라는 글씨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F12번 눌러서 아까 밑에 있는 게 15의 색상을 15의 그 외곽선 두께를 가졌으니까 얘는 한 7 정도, 그러면 절반이 되겠죠. 절반 정도 되겠죠, 대충. 자, 그 다음에 색상, 자, 색상은 흰색, 그 다음에 그 두께는 15, 그 다음 마찬가지로 비하인드 필, 스케일 1 오브젝트, 그 다음에 코너, 라운드, 라인드 캡, 라운드. OK를 눌러주시면 15를 넣네요. 제가 7을 넣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위에 있는 썸머라는 글씨가 7의 외곽선으로 흰색을 갖고 있고요. 밑에 파란색이라는 요 부분은 15라는 외곽선의 두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썸머와 썸머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돼요. 하나의 글씨로 모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어떤 썸머라는 글씨를 두 개를 겹쳐서 위에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두껍다 싶으면은 뭐 한 5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건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뒤에 있는 것도 좀 작다 싶으면 뭐 이렇게 한 13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스케일 위드 오브젝트를 했기 때문에 키워드 외곽선의 두께가 같이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제약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제약
CLSS. 자, 마찬가지로 도연체로 하고 글씨를 키우고 글자의 자간을 정렬을 하고 흰색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F8번 눌러서 좋아요 써주시고 구독 써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라고 작성을 한 후에 마찬가지로 도연체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글자 간격 조절해 주고 가운데쯤에 정렬을 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정렬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시간이 나면 작업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급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작업을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검정색인데요. 검정색인데 이 색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간단한데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 있는 선택 가져오셔도 되고 막 그러는데 우린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좀 키우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옆에 보시면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 선택을 해서 어떤 색상이 우리는 필요해요? 이 색상이 필요하죠? 이 색상을 선택을 하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페인트통으로 바뀌어요. 그럼 페인트통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렇게 하면 외곽선의 색상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바뀌면 면으로 바뀌면 글자 색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글자의 외곽선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콘을 보시고 그래서 면 색상이 됐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색상을 찍어서 여기다가 넣게 되는 거죠. 자, 돋보기로 다시 줄여주시고 자, 여기 이 부분 넣어보도록 할게요. F8번 선택을 하고 2018년 8월 20일 마찬가지로 글씨는 도연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간격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가지고 오신 후에 자, 지금 선택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가운데쯤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회전 툴로 바뀌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사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라운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서 라운드로 맞춰서 이렇게 적당한 각에 맞춰주신 후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만약에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다. 그죠? 여기는 간격이 이만한데 여기는 붙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적당하게. 자,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작업을 다 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뭐 어떤 것들을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뭐 문의 주시면은 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건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만드시는데 여러가지 응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